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본격 꼰대 저격 방송 이런 꽃 같은 청춘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후! 반갑습니다. 아 좋아요. 아 오늘 그냥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추석 지나고 났더니 뭐 방청객들이 그냥 환호 다시 한번 부탁할게요. 후! 아 네. 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금요일 밤 10시 반인데 아 대단합니다. 이 열기 어떻게 해요? 지금 한 80명 되나요? 네, 정도 인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때문일까 우리 지금 조선왕 상당히 긴장했어요. 얼굴 왜 이렇게 하얗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비비크림 발랐어요. 지린 게 아니고요. 아니 1년에 한 번만 바른다는 사람이 매주 바르고 있네요. 요즘. 그러니까요. 네. 와. 근데 우리 방송은 왜 맨날 11시에 녹화를 하는 거죠? 이게 장 작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왜 11시에 녹화해요? 당신의 능력 부족 아닌가? 죄송합니다. 힘들어 근데 죽겠어요. 실제로는 시작부터 좋습니다. 우리가 11시에 녹화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청년들이 이만큼 힘들다는 걸 대변을 하는 거예요. 각자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시간밖에 솔직히 안 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조합원과 함께 만드는 방송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들 시간이 맞는 시간이 뜨거운 불금인 예. 금요일 날 11시가 항상 되고 있습니다. 불금은 불금이죠. 예, 불금 네, 불금이에요. 아주 그렇죠? 예, 조명도 밖에서 뜨겁고. 붙어야 되는데 예. 여기서 하니까 아쉽네요. 네, 그나저나 우리 지난 한 주 추석 때문에 한 주 결방을 했고 어땠어요? 제가 아이 둘의 아빠의 예. 외벌이의 예. 대학원생입니다. 아하야. 네, 정말 쉽지 않은 삶이죠. 그래서 연휴 내내 쉬지를 못했고요. 예. 계속 일을 했고 집에도 못 내려갔습니다. 아하. 예. 집이 어떻게- 원래 대구잖아요. 예. 다들 아유, 뭐 잘 쉬셨어요? 아유, 저도 뭐 매한가지였어요. 부모님이 시골 가시는데 다른 것보다 자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집에서 푹 잤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광화문에 갔다 오고. 그나저나 우리 장 작가 예. 오늘도 컨셉은 여전히 좋은데 좀 얼굴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좀 외로워 보이는데. 좀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힘이요? 이번에 최근 이거 이제 저희 3화 찍고 나서 네. 만남과 이별과 또 만남을 오늘 불과 그 나흘 연휴 동안에 예. 만남과 이별과 다시 만남이 있었다고요? 우선 한국인 친구랑 헤어졌고 네. 잠깐 뭐 만나던 친구가 있었는데 네. 뭐 잘 안 됐고 네. 근데 추석 때 저 이틀밖에 못 쉬었는데 네. 친구랑 신사동 가서 이제 술을 먹다가 일본인 친구들을 만났어요. 아니 관광객들을. 잠깐 추석 때 신사동에서 일본인 친구를 어떻게 만났어요? 헌팅했어요. 그리고 예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뭐 잘 만났고 아 잠깐 보내고. 광복 70주년 기념해서 일본 친구를 왜 만나요? 저희 할아버지가 싸웠었거든요. 어쨌든 뭐 아픕니다. 예. 할아버님은 만주에서 예, 제 일본군과 친구, 싸웠고 네. 본인은 광복 70주년 맞아서 일본과의 화합을 위해 그렇죠. 예. 아하 저 자세히 하고 싶은데 좀 아까 하지 말라고 해서 예, 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행복한 잊지 못할 지금 추석이 됐을 것 같은데 네, 저런 인스턴트 사랑을 저렇게 마음 놓고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저 유부남 인스턴트 입장에서 참 아닙니다. 부럽네요. 아유 여보 미안해. 인스턴트 사랑 아니었다고요? 아니 상실의 시대 네. 와타나베 개새끼죠. 되게 뜨거운 사랑을 했어요. 진짜 아파요 지금도. 아 예. 연락 와요? 뭐 하룻밤 아, 만나는 거 아닌가? 아이시대로 이렇게 아이시대로 아 좋은 말이에요. 네 아무튼 이제 시작 들어가야죠. 그나저나 오늘 주제가 K 무브예요. 예. K 무브.
우리 주제 선정 과정에 있어서 서로 많이 협의를 했는데 예. 장 작가가 K무브를 상당히 원했어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 주변 또래들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지금 현상이고 저도 K무브 사업에 예, 참여를 했었고 월드잡이라는 데도 있었고 네, 지금 주변에서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예, 살기 위해서. K무브 이게 약간의 제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코리안 무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K무브가 아마 뭔가요? 뭐 그렇겠죠. 네. 예. 뭔가 한국인들이 어디론가 이동한다는 그런 느낌인데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공식 명칭은 이제 청년 해외 진출 지원 정책이에요. 네. 예, 4개 영역인데 취업, 창업, 인턴, 봉사. 근데 사실 뭐 인턴하고 봉사는 사실 스펙 쌓기의 일종이라고 본다면은 창업도 사실 뭐 어떤 해외 사회적 자본이 있지 않으나 어렵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사실상 해외 취업으로 볼 해외 수 있는 취업을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런 그렇죠. 정책인데. 그래서 K무브 이렇게 지금 들어간 건데 좀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K무브 사업을 홍보하는 리플릿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청년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우수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청년들이 우수하다는 얘기예요. 한국 청년이 우수하기 때문에 한국 청년을 채용해야 된다. 이 채용은 근데 해외에서 해외에서.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사일에 요즘 청년들이 가장 많이 배우고 평균적으로 가장 똑똑한 세대예요. 그런데 유사일에 가장 또 어려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세대고. 네. 근데 이제 정부가 인정을 한 거죠. 이런 우수한 인력들이라고 자부하는 이 인재들을 국내에 소화하지 못하니까 해외 나가라.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당선인 시절부터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얼마나 이 부분을 강조를 했는지 우리 함께 일단 보고 그리고 나서 더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대한민국 청년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K무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한반도에만 머무르는 국내 시각에서 벗어나 세계 각국에서 성공 신화를 써나갈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질 좋은 글로벌 일자리를 개척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에 여러분의 선배들은 간호사로, 광부로, 중동의 건설 노동자로 해외에 나가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일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세대는 한국의 자존심을 걸고 세계로 나아가 세계 속의 리더로 커가야 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지금 봤는데 여러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특히 지금 당선인 시절에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 K무브에 대해서 마치 최근에 이야기했던 메르스 사태 직전에 이야기를 했던 중동 나라의 그 시발점 같은데. 예고편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2013년 1월이에요. 당선인 시절에. 네. 우리 여왕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몇 달 안 지나서 바로 정책이 뚝딱하고 만들어졌습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하달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급조된 정책이고 네. 그래서 전시행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성과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해경 사라져 뿅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급조된 정책 네.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과 위주에 지금 집중됐다는 건데 제가 사례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실제로 새정치연합의 우원식 의원이라고 있어요. 이 우 의원이 얼마 전에 지난달에 내놓은 자료인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강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2년 6개월 정도 정책이 지속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14년 그리고 2013년 이렇게 보시는데 2014년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얼마의 예산이 투입됐고 실제로 어떻게 정책이 되는지 우 의원이 통계 자료를 냈어요. 거기에 따르면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해외 인턴 사업에 우리 정부가 270억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10억당 취업자 수가 90명이에요. 이를 인당으로 계산해 보면은 한 명을 취업시키는데 얼마가 들었냐? 얼마일 것 같아요? 1,000만 원 좀 넘나요? 그렇죠. 1,111만 원이에요. 한 명 취업시키는데 예. 1,111만 원.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270억. 이것도 순수하게 해외 인턴 부분이에요. 해외 인턴.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 조서방이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취업 부분, 뭐 인턴 창업, 부분, 창업 인턴, 부분, 봉사. 봉사 있는데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순수하게 인턴 부분만. 이제 창업까지 들어가고 뭐 취업까지 들어가면은 각각의 금액들이
280억, 270억, 뭐 300억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근데 일단 지금 그 숫자만 취업자 그렇죠. 수만 들어간 거고 네. 어떤 일자리 취업을 했는지는 지금 그렇죠. 질적으로 평가를 안 한 그렇죠. 겁니다. 그런 평가 양적으로 없이 평가했을 때도 순수하게 다 해외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해외가 모든 해외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뭐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뭐 남아공까지 정말 뭐 필리핀, 뭐 태국 전부 다 포함하는 거죠. 자, 아, 그럼 여기서 짚어질 게 많아요. 일자리의 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적으로도 되게 비효율적인 정책인데 네. 그럼 일자리 질은 어떤 거냐? 대부분 서비스직이에요. 그렇죠. 매장 관리, 음. 판매 점원 대부분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K무브 스쿨이라고 있어요. 단기간 교육을 시켜갖고 사비를 좀 내서 취업을 보장하는 그런 정책인데 여기서는 또 대부분 기능직이에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해외 취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언어라는 전제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내보내야 무조건 되니까 보내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게 무슨 뭐 서비스, 그렇죠. 서빙, 뭐 노가다, 막노동 이런 그렇죠. 거 그런 거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평균 작년이 아니죠. 2013년 취업자 평균을 냈더니 이 정책으로 취업한 사람들의 2천만 원이 안 됩니다. 연봉이. 사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데 연봉이 2천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하하야. 그냥 나가서 하는 거에 의의를 두라는 얘기죠. 경험 쌓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예. 아. 또 다른 열정페이이고 음. 또 다른 청년 착취죠. 이게 사실은 청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 해외 글로벌하게 보내주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해외에서 또 착취를 시키는 거죠. 예. 이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질적으로 상당히 낮다는 걸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소위 얘기하는 질적으로 높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교사라든지 아니면 가서 엔지니어를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요. 직종을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얼마나 주먹구구식 행정이냐? 미국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미국에서 우리나라 교대를 나온 사람들에게 미국에 보냈어요. 20명을 한 사람당 2천만 원씩을 들여가지고 예. 그런데 가서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실제로 실습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몰랐냐? 국가별로 쿼터제가 할당제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교사가 되는데 교사가 됐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할당대 숫자가 몇 명이냐? 몇 명일 것 같아요? 몇 명이었어요? 3명. 20명이 갔어요. 3명. 근데 20명이 갔는데 3명.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비뽑기를 했어요. 나머지 17명이 그대로 돌아오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진짜 이게 어쨌든 그 뭡니까, 세 이게. 명은 취업자로 잡혔겠네요. 취업자로 잡혔죠. 예, 예. 그리고 그걸로 어쨌든 교육받으러 갔던 20명도 당시에는 잡혔어요. 잡혔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뭐 제일 대표적인 예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예. 수많은 사례들 중에 수많은 사례 몇 중에 가지만 하나입니다. 얘기해도 이것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헛방인지 예. 보이네요. 이게 그리고 청년 취업이잖아요. 예. 청년 취업인데 소위 얘기하는 아까 우리 장 작가가 얘기했지만 막노동도 많이 있어요. 플랜트 소위 얘기하는 이름이 플랜트죠. 해외로 보내요. 사우디나 중동으로 이거 보냅니다. 자, 우리 국가가 텅 비게 만들어 보자. 그렇죠. 했던 여왕님이. 그겁니다. 예, 중동 근데 실제로 가보자고. 보내요. 예. 청년 취업이잖아요. 예.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조사를 해보니까 20대, 30대보다 4, 50대 4, 50대, 심지어 70대도 있어요. 제가 그거 플랜트 이라크에 건설하는 걸 제가 네.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경력자 위주로 뽑다 보니까 저는 아예 그냥 배제됐고, 예, 시간만 낭비하게 됐고, 저도 월드잡 그 K무브 거기도 이제 지원을 했었고, 네. 보니까 결국 데려가는 분들은 다 4, 50대 이렇게 뽑아가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경력자를. 해외 저 청년 취업 프로그램인데 네. 심지어 70대까지 가서 일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10대 근데 2명. 우리 오케이 이거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근데 또 일단 기억하시죠? 우리 첫 회에서 네. 청년과 꼰대를 나눌 그렇죠. 때 나이는 중요하지 나이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아 이거 뭐 한마디 하고 싶다 진짜. 하세요. 제가 또 클래스가 있는데 아무튼 참 안타까워요. 왜 이런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면 올해 초 기준이네요. 네. 그 보수적으로 이제 정부 기준으로 잡았을 때 통계청에서 청년 실업률이 11%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올해 8월에 보니까 8%로 줄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어떤 구직 활동을 하면서 알바하는 네. 다 청년들이라든가 포함하는 거죠. 아니면 취업을 아예 포기한 사람들이라든가 네. 아니면 대학 졸업을 연기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인구들은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장하나 의원 조사에 의하면은 네. 22.5% 그러니까 청년 4명 중에 1명은 구직 활동을 원하지만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예. 4명 중에 1명이니까 좀 피부에 와닿으시죠. 그렇죠. 정부에 발표한 거에서는 2배 정도 차이 나네요. 2배 이상이죠. 4명 중에 1명, 제 친구 10명 중에서 한 3명 지금 취업했거든요. 예, 나머지 다 그렇죠. 준비생이고. 실질적으로 저도 주변에 보면 30대 이제 초반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구직 활동을 하는. 이게 언시 바닥으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언론고시 바닥으로 네. 오면 더 심하고요. 아, 그런데 재밌는 점이 뭐냐면은 저도 이번에 이걸 좀 조사하고 취재하면서 저도 2013년도에 초반에 이 K무브에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랬어요? 예, 당시에 저도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면? 아니요, 간 건 아닌데 네. 알아본 거예요. 저도 당시에 되게 흔들리는 마음이 공부하다 힘드니까 해외에 뭔가 자리가 있지 않을까. 저도 해외 경험이 있으니까. 다녀와봤으니까. 네, 다녀와봤으니까 네. 더더욱이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번에 제가 거기 회원 가입했고 실제로 활동도 했고 글도 몇 개 썼더라고요. 뭐가 있냐. 물론 가진 않았지만 계속 공부를 했지만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조사를 하니까 2030 청년들의 73.4%가 해외 일자리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 예. 네. 해외 일자리에 실제로 우리 청년들의 3분의 2 정도는 해외에서 일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 뭐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일자리가 없다. 없고 그리고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려는 정책적으로는 저는 K무브가 잘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괜찮아요. 부분에 있어서는. 예. 하지만 그 내용들이 취지는 좋은데 네. 포장은 좋아요. 포장은 되게 잘 쌓여 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똥이야.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예,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무리를 둬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정부나 여당이나 아직 그 새누리당은 사실 청년표가 그 핵심적인 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 정책에 관심은 갖고 있지만 아직 솔직히 그 자신들의 어떤 생존, 기득권을 위협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약간 예산 문제로 말씀드리면 내년 예산을 보면 일자리 그 예산이 15조 8천억이에요. 잠시만. 자, 일자리 관련된 예산만 15조가 예. 넘는 돈이네. 15조 8천억. 그러니까 MB 이후로 우리가 이제 조 단위 넘어가면 네. 기준이 20조죠. 네. 그렇죠? 20조보다는 적은데 어쨌든 네. 15조 8천억이 일자리 예산인데 아, 예. 그 중에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예요. 2조.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일자리 지금 관련된 게 15조인데 이 중에 청년 관련된 거는 2조라. 예. 아하. 그렇게 비율이 높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네요. 뭐 근데 사실 말이 2조지. 2조면은 뭐 우리 국민 TV 몇 개 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작년보다 24%를 이게 증액했어요. 아, 증액한 금액이 2조라 관심이 이거죠. 있다는 네. 얘기예요. 근데 네. 내용을 살펴보면 6만 4천 개를 만들겠다. 내년에 1년 동안 청년 일자리. 근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공공 부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단기적으로 이례적으로 지원금을 줘가지고 이례적인 말 그대로 이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예요. 지속 가능성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2조 원의 대부분이 그런 돈이라면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부 들어서 강조한 게 물론 K무브 사업도 있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한 미창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얘기하는 스타트업이라고 그러죠. 예. 청년 창업. 야, 이 부분까지 같이 엮을 수 있는 거네요. 뭔가 그러니까 계속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렇죠. K무브만 얘기했는데 사실 네. 그 박근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네. 상품이 많아요. 네. 혹시 뭐 다른 거 아시는 거 있으세요? K무브 말고. 얼마 전에 좀 핫 이슈가 됐던 그 푸드트럭 푸드트럭. 제가 해봤어요. 푸드트럭 우리 잠깐 핫도그 했다 그랬죠? 예, 핫도그 했다가 개같이 망했는데 푸드트럭 뭐 왜 망했어요? 학교 내에서 막 그런 거 규제를 풀어가지고 근데 푸드트럭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네. 근데 네. 그걸 합법화 시킨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저는 불법으로 하게 되었고 계속 쫓겨났어요. 많이 뜯기고 이리저리 뭐 핫도그가 맛없어서 망한 걸 수도 있는데 본질은 그거 같은데. 본질은 이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이 사람들 탓하고는 싶어요. 아.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또 무슨 뭐 동대문이나 무슨 한강에서 무슨 페스티벌이 생기면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푸드트럭 몇 대입니까? 근데 그렇죠. 그중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고 그렇죠. 힘들어요. 그거 트럭도 팔았어요? 그거 끝나고 렌탈 팔았죠. 렌탈해서 하긴 했는데 돈 번 거 다 썼어요. 개 여러 것 일전 지금 우리 장 작가 강조한 대로 푸드트럭이 있어요. 그리고 푸드트럭 규제 완화 사업이 하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노동 이제 시장의 유연화를 위해서 임금 피크제 강조하고 자, 있잖아요. 임금 피크제 나왔습니다. 임금 피크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민주연합이 제가
다른 거 새정치민주연합에 칭찬 아무것도 안 하는데 캐치프라이즈 하나 좋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임금 깎아서 자녀들 비정규직 만든다. 그렇죠. 요거 하나 예. 마음에 잘 드는데. 요약했네요. 예.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TV 보니까 네. 노사정 그 대타협 소위 말하는 사실 대자를 굳이 붙였어요. 노사정 합의 그 문을 굉장히 TV 공익 광고를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그 청년 취업자가 한 명 나와가지고 되게 정부에서 이렇게 청년 취업자들의 어떤 구직자들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노사정 합의문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청년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는 환상을 주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시잖아요. 이번 노사정 대타협의 세 가지 방향이 뭔지. 알려주세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해고는 쉬워졌어요. 네, 훨씬 그렇죠. 더 합법적으로. 그리고 네. 임금은 더 쉽게 삭감할 수 있습니다. 네. 비정규직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말은 대타협인데 사실은 정부 그리고 재벌 대기업 위주 정책이 그렇네요.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결국에는 핵심은 지금도 해고가 쉬운데 정규직에 대해서 네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그런 것도 물론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 더 쉽게 해고를 한다는 거네요. 일단 우리 두 가지를 짚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그 청년 인턴제. 청년 아까 인턴제. 말씀드린 청년 인턴제는 이제 사실은 스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은 실제로 이제 청년 뭐 인턴 자체가 취업으로 연결되는 네. 경우는 그렇게 높지 그렇죠, 않으니까 예. 비율상 예. 청년 인턴제 지원 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청년 직접 일자리 사업, 네. 그리고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음. 다 뭐 이름이 비슷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요. 이렇게 6개 정도가 있었고요. 공통점은 다 이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죠. 주먹구구식.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들이 아니라 기존의 일자리를 이제 쉐어링하는 일자리 나누기 사업이라든가 또는 아버지 세대의 일자리를 좀 구걸한다든가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결국에 근데 우리나라가 이미 예. 너무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내년부터 더 힘들어지는 게 내년 초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60세 정년을 보장하게 됐습니다. 더 이제 신규 고용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럼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아니 어차피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늙어서 저희들이 이제 부양하고 이제 네. 그분들이 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 아이디가 안티 1960S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1960S가 이제 60대 70대 되면 우리가 이제 책임 안 져주면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이제 미래산업이고 이제 주역인데 이제 30대로 들어가는 이제 저희가 딱 그건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예요? 좀 배운 애들은 전부 다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그렇죠. 답이 없잖아요. 헬조선 또 음. 뭐 있죠? 그 지역불반도 그것도 있고 맞아요.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가장 핫한 단어가 헬조선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 비슷하게 어제 해본 거는 흑수저 빙고란 게 있더라고요. 흑수저 빙고. 내가 이제 금수전지, 은수전지, 동수전지, 아, 흑수전지 알아보는 빙고 아하. 게임이 만들어졌어요. 아하. 예. 저는 바로 나오더라고요. 바로 빙고 외쳤어요. 예. 따져볼 거 없이 그냥 바로 새로운 하시- 카스트네요. 예, 네. 그러게요. 참 짚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서 일단은 이 정부가 계속해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근본 없는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뭐 K-무브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도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예. 당시에 호텔에서 하루 종일 12시간씩 접시를 닦았던 기억도 있는데 어떻게 봐요? 우리 장 작가도 개인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K-무브와 관련해서. 저는 합법적인 비자로 간 건 아니고 저도 K 무브죠. 코리안 무브 했으니까 영국에서 여행 중 돈이 떨어져가지고 관광 비자로 일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근데 어차피 합법적으로 제가 일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영어도 그렇게 유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 밑에서 일을 했어요. 한국 식당에서 거기서 이제 영국 최저시급이 그때 당시로 한 6파운드 한국 돈은 14,000원인데 저는 5,000원도 못 받았어요. 하루에 15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진짜로. 예. 거기서 맞고 욕 먹고 예. 근데 저뿐만 아니라 월 비자 받아서 온 친구들도 일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국에서도 일주일당 법적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 그 시간에 맞춰서 하면 생활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한국 사람들 밑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서 그 사람들 식당 이름 오픈해도 됩니까? 네. 이 까치 새끼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까치?
예. 까치 식당이었어요? 까치인데 되게 네. 유명한 식당이에요 런던에서. 아. 예, 되게 유명합니다. 런던에 있는 까치 식당. 예. 예, 또 실명 나왔네요. 기억해 주세요. 예. 조씨 뭐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니까 방금 장 작가 말처럼 네. 이게 해외 창업, 해외 취업인데 과연 누구를 위한 이게 정책인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작년 기준으로 보면 그 60% 이상, 그러니까 이 한국 청년들을 고용하겠다라고 이 월드잡, 이 정부가 마련한 통합 정보 센터예요. 이 K무브의 월드잡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보면 올라와 있는 기업들의 60%가 사실은 한국 기업이라는 거죠. 한국계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해외지만 실제로 일하는 회사들은 다 60% 이상이 한국 기업이다. 야, 이게 뭘 말하는 참. 걸까요? 말 그대로 공간적으로는 그- 해외예요. 예. 대한민국이 아니지만 사실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거 아닙니까? 뭐 애들 이제 인턴으로 해서 이제 부려먹고 그거 있잖아요 열정페이. 예. 근데 좋은 점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 친구 중에 김창규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자꾸 친구가 실명 얘기해도 돼요, 근데. 얘기 좀 해달래요. 예, 예, 해양대 나온 창규 있어요. 07학번. 근데 창규? 그 친구가 우리 창규. 네덜란드 K무브를 사업을 해서 이제 인턴 들어갔어요. 네. 근데 결국 3개월밖에 안 하고 한 달에 80만 원인가? 딱 생활비만 받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왔다가 지금 취업 준비 중인데 야 그럼 내가 물어봤어요. 나 이제 이거 우리 사와 이제 K무브 관련해서 이제 이걸 얘기를 할 건데 네 얘기 좀만 들어보자 했는데 어쨌든 넌 거기서 이제 취업도 못하고 다시 들어왔는데 그 시간이 아깝지 않냐? 아니래요. 왜냐면 애들이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인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 1차 통과가 서류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걔네들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갔다 온 그렇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 우리가 앞서 짚었지만 정책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국가가 밀어주면서 나는 이런 정책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다만 그 내부에서의 실제적인 모습들이 옳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하면 우리 청년들 여기서 더 불만이 커지니까 해외 나가서 교문 쌓고 영어 배우고 날품팔이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부가 직업 소개소죠. 직업 알선. 저는 그 월드잡이라는 사이트에서 알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는 건데 알선아예요, 알선.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 책임지지 않는 알선이란 거죠. 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직업 소개서 수준이에요. 근데 그것도 책임지지 않죠. 예. 그렇죠. 일단은 뭐 6개월짜리든 1년짜리든 일단 데이터에 포함을 시켜줘. 예. 그러니까 네가 우리 성과에 포함은 되지만 그 다음은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결국 개인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는 개인의 거죠. 문제 알바몬이랑 똑같습니다. 그거.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들조차 알바 수준의 것들, 비정규직, 그리고 심지어 해외라는 지역적인 해외만 있을 뿐이지 실제적인 내용들은 다 한국 기업들. 예. 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해외 유수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뭐 미쳤다고 한국에 거기 월드잡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 청년들을 원해요라고 올리겠어요? 영어도 네. 못하는데 언어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나가봤자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아, 참 그렇다고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한국 청년들의 2030 한국 청년들의 3분의 2 이상이 해외에 나가서 실제로 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저도 이 부분은 좀 짚어야 되는 게 저도 항상 바라는 게 한국 청년들이 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 점에 있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가서 경험을 쌓고 한 번이라도 일해보고. 저는 사실 20대 때 많이 못 나가봐가지고 네. 비행기를 30살 탔으니까 그래서 많이 나가본 우리 두 분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20대들은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가? 왜 장 작가는 일단은 그 여행을 길게 갔다 왔고 해외에서 네. 취업도 했는데 네. 왜 나갔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권유를 하고 다니잖아요. 권유를 한 건 아닌데 굳이 네. 여기서 이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었더라고요. 떠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책을 보시면 아시고. 예. 책 제목 다시 한번. 근데 다시 이렇게 돌아왔다가 다시 네. 오게 되니까 굳이 여기서 이렇게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예, 거기서 얼마나 좋은 제도가 많습니까? 노르웨이나 뭐 그쪽을 북유럽이나 북미 쪽 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 배강이나 뭐 이런 거를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대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 트렌드는 또 뭐냐면 대기업 다니신 분들이 또 일에 치이고 뭐 하니까 그분들이 연봉이 높은 게 아니에요. 일하는 거에 비하면. 어쨌든 그분들은 이제 가족을 꾸리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선 도저히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저도 아까 호주에서 힘들었다고 했지만 저도 군대에서 정말 아둥바둥 모은 돈으로 해도 겨우겨우 20대 후반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 만에 돌아온 건데 그런데 같은 노동 강도로 일을 하는데 생활의 여유가 다르다는 예, 거예요. 예.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일을 했을 때 그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무상의료, 그다음에 무상교육, 그리고 최저임금. 이 기본적인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걱정할 게 솔직히 없어요. 맞아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네. 진짜. 네. 그럼 두 분은 사실 지금 내가 이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럼 뒤도 안 돌아보고 이민 갈 생각이 있으세요 혹시? 있으면 저는 갈 거예요. 아, 저는 네. 솔직히 얘기하면은 어느 나라로? 저는 나라가 북유럽 쪽이 중요하겠죠. 예. 스웨덴? 저는 네, 호주에서 미리 이야기하면은 저는 스폰서 비자를 받았어요. 그 아까 얘기한 그 호텔에서 스폰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일을 했으면 2년간 일을 했으면은 영주권 심사가 들어가요. 그게 지금으로 치면 1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되는 그 비자인데, 근데 한국에 돌아왔어요. 왜요? 왜요? 이거 자랑질이죠. 이거. 아니, 자랑질이 아니라 예. 자랑질이 아니라 왜냐면은 한국에서의 뭔가 그 당시에는 조금 더 제대로 된 걸 좀 하고 싶었어요.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애들은 언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그 생활일 거예요. 해봤자 수두르하죠. 예. 그렇죠. 예. 잘 왔어요. 그렇게 와서 결국 김 기자 하고 있잖아 열심히. 예. 근데 힘들어요. 안 왔으면 거기서 지금 뭐 하겠어요. 뭐 호텔 뭐 그렇죠.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사회 내에서는 호주라는 사회 내에서는 버스 드라이버나 의사나 다 비슷한 그 걔네들이 최저임금이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18,5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만해요. 삶의 질은 괜찮아요. 일찍 그럼요, 끝나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예, 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예.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청년들이 계속해서 정부에서도 어쨌든 이를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K무브라는 거 자체가. 그리고 요즘에 가장 핫한 언어인 헬조선. 헬조선이 워낙 이제 뜨는 단어가 되다 보니까 요즘에 네. 칼럼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 최근에 칼럼 2개 이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굉장히 핫했어요. 예. 그러니까 9월 말경에 불과 2-3일 전에 한겨레에서 우리 노르웨이의 오슬로 대학인가요? 그렇죠. 박노자 교수가 한겨레에 그 칼럼 하나를 썼고 그 다음에 권순할 논설위원이 있어요. 동아일보에. 동아일보. 예, 양쪽에 하루차를 9월 29일과 9월 30일자로 해가지고 헬조선에 관련해 쓰는 썼습니다. 핫 키워드는 많네요. 그렇죠, 헬조선. 분명히. 예. 그래서 일단은 둘 다 비교가 돼가지고 상당히 핫했어요. 우리 지금 조서방이 박노자 교수를 지금 김 기자하고 얘기하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네. 김 기자가 대학교 1학년 때 네. 그 오른손엔 그 수업 교재, 왼손엔 당신들의 대한민국을 그렇죠. 끼고 다녔어요. 네, 그래요? 제가 끼고 다녔습니다. 그런 사람을 또 여기서 다시 얘기하니까 감회가. 예, 근데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넘었잖아요. 네. 당시에 돌아가면 박노자 교수가 당시에 우리 실제로 만나러 갔잖아요. 상당히 샤프했는데 요즘에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예. 세월이 그러니까 세월이 아무튼 그 칼럼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이렇게 시작해요. 네. 영어인 헬은 이 신조어의 현대성을 부각하지만 한국도 아닌 조선은 이미 신분의 대물림이 거의 제도화된 한국 사회의 퇴행성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헬 대한민국이 아니라 헬 왜 조선이냐는 거죠. 이미 조선 시대 봉건 신분 제도처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으면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이미 수직적인 신분 이동이 가로막힌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개천에서 욕난다는 거는 옛날 상투적이지만 말이죠, 진짜 옛날 말이 됐어요. 예. 사실은 헬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조선이라는 시대 인식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옥인데 지옥 대한민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헬 코리아가 아니라 헬 조선이라는 거예요. 신분 더 변동이 절망적이죠. 지금. 있을 수 없는. 근데 이게 참 제목이 재밌었던 게 박노자 교수의 글에서의 제목이 헬조선에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래, 말로만 헬조선이고 네. 왜 아무런 변화가 없냐는 거예요. 실질적인 변화가 청년들이 목소리가 이렇게 단결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누가 봐도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제목이었어요. 네. 예, 그럼- 제가 네. 한 부분 더 읽어드리면 이런 예. 표현이 있어요. 승자가 태생적으로 이미 거의 정해져 있으며 패자 계층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는 사람이 경쟁하면 경쟁할수록 질병과 채무만이 늘어나는 곳은 정말로 지옥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교육비, 끝없는 경쟁, 그리고 뭐 수면 시간까지 하다못해 뭐 출산율, 자살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점에서 헬이란 말이 사실은 우리 동아일보 권순할 논설위원께서 보시기에는 배부른 소리, 청년들이 배부른 소리고 그분 칼럼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직도
2달러로 하루 2달러로 연명하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수억 명의 근데 시리아 난민 얘기를 하고 생각해라. 예. 근데 이런 글도 요즘에 좀 회자가 되고 있어요. 왜 2030에게 한국은 헬조선인가? 제가 좀 얘기해 드릴게요. 20대에 그 가장 죽음의 원인 중 1위가 뭘 것 같아요? 취업 아니요, 그러니까 20대 사망 원인 중 가장 자살. 1위 자살. 30대 자살 자살. 그리고 10대 자살 자살. 40대부터 50대, 근데 60대, 70대. 작년 통계가 바뀌었어요. 세월호 때문에 아, 10대가 사망 원인 1위가 사고가 바뀌었어요. 있군요. 근데 이게 이것만 봤을 때 특히 20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통계가 좀 지났을지도 모르겠지만 20대의 자살이 그러니까 자살이 전체 사망자 중에 51.6%예요. 반을 넘었나요? 그렇죠. 30대 40%예요. 어,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렇게 통계치 보면 잘 실감이 안 나는데 네. 몇 년 전에 후배의 어떤 그런 아픔도 겪었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심심치 않게 그런 소식을 듣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작년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음. 친한 친구가 뭐 자세하게는 얘기 못 하겠고 그러니까 이게 심심치 않게 계속 들려와요. 우리 주변에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OECD 통계를 본 한국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출산율 우리나라 OECD 전체 국가 중에 몇일 것 같아요? 홍콩이 꼴찌고 네. 그다음이 우리나라죠. 그렇죠. 최저입니다. 자살률 최고 최고.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 최하 최저. 그렇죠. 평균 수면 시간 최저. 최저. 노인 빈곤율 최고. 그리고 행복 지수 최저 최저보단 살짝 높습니다. 그래도 음, 거의 꼴찌인데 노동 시간 없어요? 노동 시간. 노동 시간은 뭐 최고 노동 시간은 제가 이거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3위입니다. OECD 국가들 중에. 김 기자가 우리나라 통계 그 노동 시간 올리는데 또 한몫을 했잖아요. 아 저는 열심히 정말, 하고 있습니다. 네. 시골로 차라리 시골로 최저시골로 받는 게 월급이 더 높을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뭐 네. 그러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 뭐냐면은 이런 통계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아니 아직도 우리들에게 이 사회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직도 당신들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당신들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K무브를 하다 보면 또 이제 그런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 피부로 와닿아요. 아 내가 부족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자살을 하지. 만약에 내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 탓으로 돌리니까 또 부모들도 그런 그러니까요. 자기 탓으로 그러니까 이게- 자식 탓으로 하잖아요. 네 노력이 이게 부족하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김난도 교수를 깠던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예.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 개인에게 있다. 개인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네가 잘 못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김남도 교수를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K무브가 시스템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순할 예. 동아일보 논설위원회 글 딱 한 대목만 읽어드릴게요. 읽어주세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여러분 참 이거 듣고 빡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얼마 전부터 신문, 방송, 인터넷에서 헬조선이란 얄궂은 단어가 심심찮게 눈에 띈다. 지옥을 뜻하는 영어 헬과 조선을 합성해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란 뜻으로 쓰이는 건데 동의역격인 지옥불반도, 개한민국, 망한민국 같은 말 역시 음슴하고 저질이다. 부제가 이겁니다. 바깥 세상에 대한 무지. 또 무지는 또 한자로 적었어요. 아무튼 계속 읽어드릴게요. 전형적인 그렇죠. 꼰대시네요.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을 유난히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일반적인 현상이다.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기가 끝나면서 젊은이들의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현실도 안타깝다. 하지만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지옥 운운하면서 한국을 비아냥거리는 것은 우물한 개구리식 인식이다. 헬조선이란 저주가 현실에 대한 건강한 비판을 넘어 특정 세력의 악의적 낙인 찍기나 선동과 무관한지도 의문이다.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더 읽으면 좀 화가 나서. 뭐 하는 새끼예요, 이 새끼? 그렇지 말아요. 아 동아일보 진짜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뭐 논술을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이거 거니까. 읽어드릴게요. 하나만 더. 실제로 헬조선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창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는 섬뜩한 문구가 눈에 띈다. 자, 섬뜩함을 느꼈다. 네, 죽창이란 단어를 듣고 그렇죠. 저는 그 섬뜩함을 느끼는 이 사람의 그 기반 자체가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기득권이죠.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는 입장이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소위 이야기하는 청년들의 인식, 지금 헬조선이라고 느끼고 있는 청년들의 인식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글을 써가지고 너희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는 거는 자기 탓으로 불 돌리는 거죠. 여전히 너무 꼰대 같다는 거예요. 너무 꼰대 같은 게 아니라 꼰대죠. 꼰대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제가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과 인식을 절대화시키는 거죠. 강요하고 있고. 제가 얼마나 더 놀랐냐면은 물론 헬조선에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박노자 교수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 글을 보고 제가 온라인에서 어떤 말을 봤냐면은 댓글에서 댓글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전복하려는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식을 봤어요. 물론 이 글 자체가 되게 선동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 짚어준 이야기인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너희들이 제대로 행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시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참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두려운 법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 인정해요. 참 씁쓸한데 그런데 참 씁쓸해요. 동아일보. 자, 다시 우리 얘기 답답하네. 돌아와서 K무브로 좀 돌아가서 한국 고용 시장의 구조를 보면 취업자들의 85%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 사람들이에요. 15%만이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이고 뭐 30대 대기업으로 하면 더 줄어들겠죠. 네. 사실은 한국의 대부분의 고용은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는데 정부가 계속 의존하고 있는 것은 거의 구걸하다시피 재벌 회장들을 초대해가지고 투자를 활성해달라, 온갖 특혜를 베풀고 사면을 해주고 지랄 난리를 하지만 결국 대기업들은 투자하지 않죠. 그렇죠. 고용을 늘리지 않죠. 결국 중소기업들만 저임금의 저질의 일자리들을 양산해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악순환이겠죠. 청년들의 취업 시장은 더 위축되고, 그러니까 저는 낙수 효과, 트리클 다운, 그러니까 그걸 아직도 그 캐캐 묵은 주장을 아직도 경제부총리가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정말 정부가, 절망감을 안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 정부가 정말 되게 깨알같고 꼼꼼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청년들이 계속해서 희망파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대기업에서 일할 수 있고, 너도 잘하면은 더 사회 지도층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해외 청년 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니도 잘하면은 이렇게 계속 희망적인 이야기를 줌으로써 청년들이 나도 한번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계속해서 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낙수효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식으로 계속 던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청년들은 이게 헬조선에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요. 희망 고문 때문에 애들 그렇게 못하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죠. 2008년까지만 해도 자기개발서 시장이 네. 꽤 활성화됐었다. 근데 2012년 이제 넘어오면서 저 작년에 미생이 인기를 끌면서 더 이상 자기개발 시장이 확장되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몇 년 더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본처럼 되지 않을까요? 일본이 지금 이제 아베 이코노미크스 효과를 보기 전에 어떤 현상이 있었던지 아시죠? 니트족, 그렇죠.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결국 근데, 예. 네. 맞아. 결국에는 지금 우리 장 작가가 잘 짚어줬어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지금 크게 보면 네. 저성장 시대에서 초저성장 시대로 가고 있는 중이고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예. 더 이상 산업화 시대, 민주화 세대가 겪었던 그 당시의 성장 그 속도를 절대 반복할 수 없는데도 여전히 그 시대가 가능하다라고 전제하는 거죠. 그렇죠. 이 시대 꼰대들은. 또 그거에 젖어 있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그래서 요즘에 마취제라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마취제죠,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바닥을 치면 언젠가는 오를 거라고 봐요. 이번에 안보 법안 일본 통과 때문에 예. 일본 청년들이, 깨달은 청년들이 굉장히 힙스터적인 모습으로 평화적인 깨어 있는 시위를 모습을 했고,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정말 극에 달하면은 터질 거라고 봐요. 근데 어떤 형태로 갈지는 두고 봐야죠.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다니냐 지켜봐야 되는데 참 애석합니다. 그래서 박노자 네. 교수 칼럼에서는 결국 뻔한 주제 같지만 결국 다시 연대라는 키워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론은 결국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각자 도생 네. 하다가 각계 약진하다가 각계 전투하다가는 결국 각계 격파되더라, 그 얘기를 한번 했는데 결국 연대의 중요성을 청년들이 다시 느끼지 않는 한 이 헬조선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데 결론이었어요. 저는 그 연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연대라는 것 자체는 동의를 해요. 예. 분명히 청년들이 힘을 모아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돌파구를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겠지 연대 자체는 저는 제가 볼 때 힘들다고 봐요. 각자 도생이 너무 명징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정부와 너무 꼼꼼해요. 그 디테일한 부분들에서의 청년들이 뭔가 다른 연대 의식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이거예요. 연대 의식이 생기려면 우선은 공동의 적이 있어야 되는데 공동의 적을 정부에서 못 만들게 해줍니다. 그렇죠. 각자 이제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 고문을 하나씩 던져주고 그렇게 하니까 공동의 적을 어떻게 양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죠. 싸울 수 저는 있어요? 두 분 얘기 들으니까 또 무기력의 늪에 빠지는 것 같은데 연대라는 단어를 듣고도 힘들 거야라고 지금 두 분 다 약간 단정하신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한국 사회에서 연대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가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조차 연대라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요즘에 갖고 있는 생각이라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좀 과격한 방법이지만 바닥을 더 쳐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갖고 있고 얼마나 더 쳐야 될까요 여기서? 그걸 잘 모르겠어요. 죽창 얼마나 더 앞에서 편등합니까 이제 그럼? 이제 그것까지 봐야 돼요? 그런데 네. 우리 K무브 다시 한번 좀 돌아와서 조선일보에서조차 이 K무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조선일보에서 어떤 조선 비즈입니다. 연수업체 배만 불리는 K무브 사업이란 이런 지금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K무브 새누리당 의원 김용남 의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년들의 관심을 끌지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K무브 사업은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선일보조차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의 상당히 친화적인 조선일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K무브 사업이 뭐 어쨌든 진행은 계속되고 있는데 스스로 처리할까요 그러면 정부가? 아니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절대 끝까지 가겠죠. 절대 이대로 처리하진 않아요. 우리 장 작가 볼 때는 어때요? 그럴 것 같아요. 절대 그럴 일도 없을 것 같고 일단은 근시안적인 결과를 계속해서 내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단기 성과에 집착을 하겠죠. 예. 오케이, 우리 이거 한번 짚어봅시다. K무브 사업 과연 이대로 계속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포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거를 적절히 청년들에게 우리가 해외 취업에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와 그리고 K무브 사업이 계속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청년들이 원래 워킹홀리데이 많이 갔었고 그게 또 얼마나 어떤 폐해가 있는지 잘 아는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근데 그런 어떤 수요, 기본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일자리 정책에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어떤 우회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거기에 우리가 과도한 기대를 갖는다거나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해외에 무슨 대단한 뭐 금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청년 해외 정책 그 자체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사실은 국내 고용이 더 이상 양질의 일자리들이 양산될 수 없다는 거를 인식하는 걸 막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 작가요? 저는 K무브에 대해서 우선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예. 우선 지금은 옛날처럼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보는 만큼 아는 세상이에요. 저희 세대들은 많이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막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거기서 휘둘려 가지고 또 이제 이걸 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근데 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4명 제 주변에 4명 갔는데 4명 전부 다 돌아왔어요. 거기서 어떻게 뿌리를 내릴 생각은 안 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대기업으로 들어가려고 이러면 답이 없는 거죠. 그건 K무브가 아니죠. 예. 예전처럼 네. 예전 박동희 했던 것처럼 뭐 서울도 가서 이제 목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뿌리 내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해외에 가서 그러니까 어떤 자질을 퀄리티를 갖고 있는 애들이 어디를 가서 이제 무엇을 하면서 이제 뭐 나라의 뭐 국위선양을 하면서 자기들 이제 그 활로가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겉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답답함을 다 느끼고 있는데 이 답답함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 자체가 우리 스스로도 지금 명징하게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뭔가 콩고물을 계속 던져주는데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청년들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요. 좋아요. 저도 해외 나가는 거 적극적으로 찬성해요. 청년들이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 많이 봐야 돼요. 실제로 제가 가장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나 아시아 호주를 돌면서 느꼈던 부분이 독일이나 소위 얘기하는 선진국 친구들이 18세인데 해외에 막 나오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 친구들이 보고 이 친구들이랑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이 안 돼요.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거기서 카스트 제도 해외에서도 그런 비슷한 것들이 생겨나고. 예.
그러니까 취업 시장도 양극화되고 있다는 게 그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대요. 그 수도권 이제 청년 취업자들이 사무직의 남방 한계선은 판교고 네. 연구직 그러니까 저 이과 기능직은 기흥이다. 경기도 기흥. 예. 더 이상 밑으로 안 내려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학벌 사회나 경쟁 사회에서 승리한 자들의 이야기고 사실 뭐 그러니까 공기업 신입 사원들이 회사를 관둔다. 왜?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자, 이런 뉴스들이 뭘 의도하고 있을까?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저 같은 사람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또 좀 이제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근데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로 다시 보는 거를 가로막으면서 이것 봐라 너희들이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거다. 청년들이 뭐 이렇게 직업의 기천이 어디냐라는 얘기를 맨날 주워 섬기면서 좋은 일자리 그리고 많은 연봉, 많을 따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취업을 못 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데올로기를 또 전파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아주 극소수의 일부 공기업 신입 사원들의 얘기를 가지고 네. 일반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참 그런데 한 가지 요즘에 더 놀라운 소식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유엔에 갔잖아요. 유엔에 가가지고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또 정책으로 새마을 운동을 지금 막 운동. 전파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새마을 운동. 이게 제가 이걸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그 아까 우리가 본 영상 중에 이런 말을 있습니다. 선배들은 간호사로, 광부로, 중동의 건설 노동자로 해외에 나가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일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새마을 운동 자체가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그 내부에서 이런 고려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낙수 효과를 위해서 경제 성장으로 모든 걸 올인해 가지고 너희들의 고통을 그냥 감내해라, 이겨내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악순환이 이걸 그리고 해외 사례에서 우리나라의 우수 사례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의 내부적인 그렇죠. 재벌도 생겨났고요. 네, 우리 지금 오늘 패널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 하나의 이런 대표적인 사례들로 이런 것들이 지금 일단 저는 반 총장이 뭐 원래 그런 인간인 건 알았지만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박근혜 똥꼬 빠는 거 보면서 참 역겨웠고요. 예, 거기서 새마을 운동을 찬양한다는 거, 예, 이거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 국민 정서를 모르는 게 아닌데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원래 그 인간 안 좋아했지만 더 실망했습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 얘기가 나오자마자 우리 여왕님이 고개를 흐뭇하게 끄덕이시는 장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70년대적 사고 방식, 그렇죠. 중동으로 떠나라, 광부로 떠나라, 간호사로 떠나라, 예, 그게 외화벌이 수단이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캐캐 묵은 사고 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걸 다시 보여주는 것 지금 우리 조서방이 지금 잘 짚어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해외 나가라고 지금 이 정부가 계속 강조하는 것도 해외벌이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뭔가 취업에 굉장히 황홀하게 내수가 안 되니까 지하 경제를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거 딱 그거 아니에요? 안타까워요. 맞죠. 이제 시간상 우리 이제 마지막 좀 가름해야 될 것 같은데 K무브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은 정책인 건 다 알겠어요.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포기하기에는 아쉬워요. 엄청나게 아쉽습니다. 많이 아쉬워요. 예. 실제로 이렇게 어떤 점이 아쉬우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소위 얘기하는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우리 청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어떤 방향에 대해서 보다 명징하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써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외에 나갔을 때, 제가 호주에 취업을 했을 때 아프리카에서 혼자 로니 플래닛 보면서 그 사이트 보면서 직접 편지 쓰고 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가 대신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대로 성과 위주의 그런 결과만 나오니까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제대로 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들이 안 나와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이용한다면, 근데 그 제대로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네. 그럼 정부가 좋은 정책,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그럼 근본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이 청년들의 인생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국가 발전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청년들이 해외 나가는 그 행위 자체, 그리고 가서 경험 쌓고 돈도 벌고 뭐 거기서 털을 잡을 수도 있고요. 그 글로벌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명제 아래에서 청년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를 장려하는 그 자체,
그 자체가 계속돼야 된다고 보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장려보다는 그냥 그거 아닙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필터를 걸쳐 가지고 이제 좀 안정적이게 이제 예전처럼 이제 월 이런 데 가서 이제 사고 나고 안 좋은 것만 이제 나오니까 정부에서 이제 국가적 차원에 나와 가지고 이제 필터를 걸쳐 가지고 이제 안전하게 정착시켜 주는 그건데 그게 안 된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지금 전혀. 가장 핵심적 제가 보는 근본 문제는 뭐냐면은 옛날에 유학원들이 하던 사업을 이걸 그대로 정부가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유학원들이 직업 알선을 해줬잖아요. 이제 정부가 해외 직업 알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디테일한 내용들은 하나도 체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저는 해외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부분에서는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악습들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행태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그게 기회이냐, 정말 해외로 나가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기회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회의적이고요. 저는 30대들의 일부가 40대 초반들의 일부가 이민계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얘기 저번에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민 생활이 실제로 가신 분들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 그렇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민자의 삶이 그렇게 여기서 이 경쟁 사회를 떠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민 자체에 대한 환상도 깨지고 있는 시대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해외 나가는 것 자체가 뭐 개인적인 도피든 삶의 행복을 찾아서든 어찌 됐건 저는 아까 다시 연대로 돌아오고 싶은 게 해외로 나가서 20대든 30대든 40대든 그게 정말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계속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럼 해외 어떤 뭐 좋은 일자리, 좋은 정책, 좋은 환경이라면 떠나는 것을 우리가 장려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 작가는? 안 나가봤죠. 네, 맞습니다. 나가봐야 돼. 아니,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그러니까 한두 명씩 기어 나가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그 기어 나가는 것도 보고 하니까 이제 그걸 좀 도와주겠다 싶어서 뭐 취지 자체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주먹 구구식이고 뭐 그러고자 한국 기업 밑에서 한국 사장 밑에서 이제 또 거기서도 이제 열정 페이 받고 그러면서 착취당하는 건데 말 그대로. 근데 그것만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네. 나가냐 안 나가냐 문제를 가지고 다툴 게 아니라 기본적인 문제는 이런 정책, 이 거지 같은 정책을 만들어 놓고 그걸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다시 한번 시스템적인 문제라는 게 우리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조서방? 저는 뭐 근본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는 대기업이 투자를 확대해야 되는 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결국 분배의 문제다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복지 없는 경제 대국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 정부가 제가 계속해서 무섭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답은 지금 끊임없이 우리가 답은 연대라는 건 알고 있는데 연대를 못하게 깨알같이 계속해서 뭔가를 내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왜 대기업 총수들이 사면되면은 왜 경제가 왜 발전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이데올로기를 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천민자본주의. 이걸 깨려고 시도를 해도 그 깨면은 시도를 하는 것들이 종북이 되고 연대를 각자 도생이 계속해서 나오고 답답하네요, 이번 네. 시간은 좀 많이. 이게 답답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화가 지금 저희가 오늘 너무 진지하긴 했는데 네. 갈수록 저는 이렇게 가라앉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왜 그럴까요? 꼰대를 저격하기 위해서 오늘 권순환이라는 걸 이름을 저격하고 K무브를 저격하기 위해서 왔는데 건순한 얼굴 할지도 못했네. 아, 내 입만 아파. 그러니까 오늘 꼰대 저격을 못했네요. 꼰대. 왜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나왔냐면은 겉돌았냐, 우리 스스로 연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도 계속 이 장밋빛 희망에 대해서, 장밋빛 이런 정책에 대해서 그냥 휘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아무튼 K무브는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예고를 하면은 다음 시간에는 처음으로 우리 게스트를 모시죠. 네. 네, 어떤 분이 오시나요? 홍승희 씨가 오십니다. 홍승희 씨가 누구냐? 예술가예요. 그런데 집회를 나갔다는 이유로 벌금을 받았어요. 어떤 집회를 나갔길래? 세월호 집회를 아, 나갔다는 이유로 연행되고,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 최초의 여성 게스트를 모시고 예뻐요?
기대하세요, 엉승이 씨. 다들 남자분들 표정 밝아질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이 칙칙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아무튼 다음 시간 기대하시고, 네 이제 가름하겠습니다. 본격 꼰대 저격 방송 이런 꽃 같은 정춘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